최근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줄기세포 연구진이 인간 태아 배아의 인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14일 동안 자궁 밖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한 사실인데요. 해당 소식은 인류가 해낼 수 있는 엄청난 혁신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인류 보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발견이라며 전 세계에서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내용입니다.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줄기세포 연구진이 인간 태아의 배아 인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14일 동안 자궁 밖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이언스지 최근호에 발표된 이 새로운 연구 과정을 보면 연구자들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태아의 배아 모델들을 같은 발달 단계의 실물과 똑같이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배아의 모든 형질과 똑같은 복제는 물론 태방과 난황낭, 난포막, 배아의 성장과 움직임에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외부막 조직들까지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천재적인 정밀성 때문에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팀이 만들어낸 인간 태아의 배아 모델은 태아 생성 초기의 각종 비밀에 관해 전례 없이 새롭고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로 인해 앞으로 인류가 변화할 부분도 상당합니다. 우선 앞으로는 출생하는 태아의 결손이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수많은 요인으로 일어나는 불임의 원인들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나 세포 이식의 새로운 기술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약물에 의한 태아 발달의 지장이나 배아 훼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살아있는 진짜 배아에게 할 수 없는 각종 실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매우 척박한 데다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IT 분야와 스타트업을 통해 매년 전 세계 순위권 안에 들 정도의 꾸준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전역에 퍼지고 있는 각종 벌레떼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벌레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향후 10년에 걸쳐 23조 원가량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딱정벌레목의 광식성 나무종으로 인해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죽고 이 여파로 과일, 견과류, 목재 농장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며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ABC 통신 등 각종 외신에서도 해당 벌레의 심각성은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남아공 내 요하네스버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숲이 위치해 있고 그 외 케이프타운과 같은 다른 도시들에도 나무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런 남아공에 유입된 나무종이 현재 9개 중 8개 주에 퍼졌고 이미 반경 1000km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나무들을 대량 고사시켰던 나무종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남아공에서 약 6,500만 그루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해충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에만 175억 달러에 이르고 나무종이 아보카도와 목재 농장에도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 금액은 10억 달러는 가뿐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나무종이 남아공을 벗어나 인접한 국가로 이동했을 때입니다. 다른 나라로의 유입을 막기도 힘들 뿐더러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감염된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살충제와 살진균제를 감염된 나무에 직접 주입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많은 산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종 외에도 남아공에 불어닥친 벌레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동해등해입니다. 똥이나 음식물 쓰레기 더미 등지에 많이 꼬이는 동해등해가 남아공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며 어마어마한 개체수를 자랑하기 시작한 건데요. 습지나 늪지대에서만 보이던 동해등해가 남아공 전역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동해등해의 성충은 생김새가 벌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충 또한 서식지가 대변이나 음식물 쓰레기, 동물의 사체 등 비위생적인 곳이라 시민의 위생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던 남아공의 상황을 지나가던 한국인 대학생이 단 한마디로 해결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해당 한국인의 충격적인 발언에 남아공 전역에 퍼져있던 동해등해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을 비롯해 남아공에서 한국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5세 이스라엘 여성 타마르가 개인 SNS에 적은 글 내용의 일부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마르입니다. 요즘 들어 이스라엘에서 만든 과학기술이 전 세계로 소개되고 있어 매우 뿌듯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삭막한 사막 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헤르몬산에 있는 스키장은 정상이 사시사철 눈에 뒤덮여 있을 정도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수많은 과학기술이나 IT 산업은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에서도 상용화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서 이렇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과학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자연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나무존벌레와 동해등해벌레의 개체수가 급증하며 남아공 전역을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다양한 과학자들과 수많은 대학생들이 해결 방법을 고민했지만 해결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교환학생이 놀라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대학생이 전해준 한국의 상황에 모든 문제가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죠. 한국에선 이미 동해등해의 문제를 전혀 색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동해등해의 유충을 음식물 쓰레기 폐기에 이용하는 것이었죠. 잡식성이라 유기물질에 서식하는 동해등해의 벌레는 번데기로 변하기 전 강력한 소화력을 바탕으로 15일 동안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등을 2에서 3g가량 섭취 및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해등해 애벌레가 분해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 원료로도 쓰고 있었죠. 동해등해 암컷 성충 한 마리가 1000개의 알을 낳는 점을 감안하면 동해등해 한 쌍이 무려 2에서 3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셈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7kg의 동해등해 애벌레 5000마리를 투입하면 3에서 5일 만에 음식물 쓰레기 부피는 58%, 무게는 30%가량 감소하는 셈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잘 몰랐던 성충의 특징이었습니다. 동해등해 성충이 말벌과 닮아 사람 피를 빨거나 침을 쏜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동해등해 성충은 입이 퇴화되어 있어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고 침도 없었습니다. 또 먹이를 먹은 후 역류시키지 않아 병을 옮기지 않고 더군다나 빛이 부족한 실내로 들어오지 않아 한국에선 아예 해충으로 분류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동해등해의 번데기도 이용했는데 동해등해 번데기 성분은 단백질 42%, 지방 35% 등으로 가축과 어류의 사료원료나 첨가물로 가공할 수 있어 한국에 있는 곤충 사료업체는 동해등해 유충 및 번데기로 반려동물 사료와 영양제, 산란계 사료 등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충을 이용한 시설이나 공장이 여러 개 증설돼 있다고 하던데 이스라엘 또한 한국을 따라 동해등해 유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미 몇몇 기업은 벌써부터 유충 회수 작업에 들어갔으며 대부분 지역에선 동해등해가 해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음식물 폐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마르의 글에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안 그래도 뉴스를 통해 심각성을 전해들었습니다. 나무존벌레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동해등해벌레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저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한국인들의 기발함은 알아줘야 한다. 애벌레를 유기물 처리에 쓸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자연 친화적이고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사업은 각국에서 배우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해등해가 뭔지 한참을 검색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우리 미국에선 파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은 벌로 취급하고 있었군요. 유충이 음식물을 처리해준다니 자연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나오는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 있나요? 유충된 음식물 폐기에 이용하고 번데기가 되면 갈아서 사료로 쓰고 좋은 익충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네요. 여기 캐나다에선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물고기 사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폐기에 도움이 되는 줄은 몰랐네요. 성충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니 사람과 평생 공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동해등해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도내농가의 보급, 악취저감 사육 기술, 산업화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곤충 산업 발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써주시는 우리나라 연구진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